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단도박과 회복에 도움되고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원회에서 제작한 잃어버린 나를 찾는 희망 안내서 1권을 읽어드리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단도박과 회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7장 재발 방지하기. 7장에서는 재발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시적으로 도박에 다시 손을 대는 실수와 다시 도박에 빠져 기분, 생각, 생활 패턴 등 전반적인 삶의 균형이 깨진 재발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수와 재발을 예방하는 방법과 실제로 발생했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1. 실수와 재발의 차이 이해하기. 어떠한 문제이든 한 번에 완벽하게 해결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순간 문제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도 도중에 실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박에서 회복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도박에 다시 손을 대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재발은 아니므로 실수와 재발이 어떻게 다른지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실수는 단도박을 잘 유지하다가 도박에 손을 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 재발은 단순히 도박에 다시 손을 대는 것을 넘어 도박에 빠져 기분, 생각, 생활 패턴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삶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말합니다. 보다 엄격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도박을 하고 있지 않지만 도박에 빠져 있을 때와 마찬가지의 감정 상태, 태도, 가치관, 생활 양식을 보이면 재발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도박은 하고 있지 않지만 낚시에 빠져 빚을 갚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 문제를 책임지려 하지 않으며 가족들이 자신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하고 거짓말을 일삼는다면 이는 재발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실수가 재발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실수에 잘 대처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도박 중독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지만 회복의 과정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위험성을 깨닫고 대처하면 다시 도박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도박 중독을 잘 다루지 못하여 재발하는 상황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재발은 기나긴 회복의 과정 중 내가 잘 다루어야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실수로부터 배우기. 실수를 하면 도박에 빠지는 위험 상황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도박을 하게 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다음번에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실수 또는 재발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례, 단도박 중이던 영수씨의 실수. 30대 후반 영업사원인 영수씨는 도박에 빠져 집 한 채를 달리고 사채까지 얻었으며 빚 독촉에 시달리는 나날을 보냈다. 아내와의 반복된 싸움, 아이들의 불신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역의 단도박 모임과 상담센터를 다니며 단도박을 유지한 지 약 3개월이 되었다. 그 3개월 동안 때론 도박을 하고 싶다는 충동이 올라오곤 했지만 도박을 함께 했던 친구들에게는 단도박을 선언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다는 소망을 상기하며 충동을 물리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아내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아내가 얘가 당신을 닮아서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 라고 비난하자 너무 화가 나서 무작정 집을 나왔다.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난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답답한 심정이었는데 그날 마침 거래처 수금을 해서 가방에 돈이 가득 들어있는 상태인 것을 알아채고 10분만 차를 타고 가면 본인이 자주 가던 도박장에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영수씨는 갈등하기 시작했다. 열받은 기분을 풀기 위해서 딱 한 판만 하자라는 마음과 지금까지 석 달간 힘들게 참았던 게 아깝잖아 하는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었다. 혹시 여러분은 영수씨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수씨가 도박을 한 판만 했으면 좋겠다는 충동을 억누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을 때 도박을 같이 하던 친구는 전화를 해서 영수야, 오늘 딱 한 판만 하자. 얼른 와라. 기다릴게. 라는 이야기를 한다. 결국 영수씨는 참지 못하고 오랜 기간 자신이 도박을 했던 장소로 향하게 되었다. 한 판만 하자, 3만 원만 쓰고 나오자고 생각하고 들어섰지만 익숙한 풍경과 자신을 반기는 친구를 보면서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했다. 게임을 시작하자 예전에 느꼈던 스릴과 흥분감이 온몸을 감쌌고 부인과 싸우고 나오면서 느낀 짜증과 속상한 마음이 다 잊혀지는 듯 했다. 도박장에 들어갔을 때 시간이
밤 10시였는데 어느덧 밤 12시가 되었다. 결국 참지 못하고 가방 속에 있는 수금해온 돈까지 손을 댔다. 만약 여러분이 영수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의 생각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 엎질러진 불이야. 지금까지의 노력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 난 완전히 실패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어차피 한번 손을 댔는데 좀 더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말하며 근처 현금 인출기에 가서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고 도박을 계속한다. 두 번째, 한 번의 실수가 그동안 내가 해온 모든 노력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이번 충동에 내가 왜 저항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고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계획한다. 집에 가서 부인에게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무엇 때문에 속이 상했는지 감정을 나누고 내일부터 다시 단도박을 하며 평온함을 유지하는 하루하루 살기로 결심한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까우신가요? 첫 번째에 가까우시다면 실수가 재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가까우시다면 그냥 실수로 끝나는 것입니다. 2. 실수 예방하기.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배우기에 앞서 실수 자체를 예방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봅니다. 실수할 것 같은 상황을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현재의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충동이 밀려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1단계, 충동이 밀려왔다가 밀려나가는 것을 충분히 경험해 본다. 도박을 하고 싶은 충동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바닷물이 밀려왔다 밀려나가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충동도 이와 비슷합니다. 한껏 밀려온 것 같지만 이내 시간이 지나면 밀려나갑니다. 이처럼 마음 한가득 올라온 충동을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 충동이 서서히 밀려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2단계, 도박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나에게 왜 중요한 것이었는지 떠올려 본다. 도박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왜 문제였습니까? 예전처럼 도박을 계속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충동이 밀려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충동에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동이나 유혹을 따르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잊지 마세요. 도박을 하고 싶은 충동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밀려오는 충동에 당황하지 않고 한 번, 두 번 잘 넘기는 경험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기게 되고 평온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때 상황과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계기로 다시 하게 되었는지,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실수를 경험한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까? 위험 신호 알아차리기.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수나 재발의 위험 신호를 평소에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수를 향해 조금씩 미끄러지고 있다는 것을 얼른 알아차려야 도박 행동에 더 깊이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수나 재발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심리 상태와 상황을 정리한 목록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솔직하지 못함. 처음에는 선의의 거짓말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 부인과 합리화를 하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단도박을 유지하고 있는 한 남성이 퇴근 후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만난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느라 늦었는데 부인이 도박 친구를 만났다고 의심할까봐 일 때문에 늦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도박을 숨기느라 거짓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굳어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쁜 의도는 아니었지만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자체로 찜찜함이 마음 한구석에 남게 되고 예전에 도박을 과도하게 하던 시절에 거짓말하는 습관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박에 빠져 지냈던 시절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성급함.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놓고 얼마 되지 않아 도박으로 인해 생긴 수많은 문제, 예를 들면 가족들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인정해줬으면 하는 마음, 경제적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등과 같이 문제가 마술처럼 한 번에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도박을 할 때 대박을 바라는 마음과 매우 비슷합니다.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사는 것에 집중해야겠지요. 우울, 슬픔, 무력감이 깊어지다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야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들다 보면 변화를 위한 노력을 가소평가하고 자포자기하여 실수나 재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우울한 기분을 느낀다는 것은 자신이 힘든 것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분노,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분노의 감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으로 인해 앞뒤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반응을 하여 실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있다면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분노 뒤에 숨겨진 다른 감정이나 욕구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과 억울한 마음은 회복 초기에 흔히 나타납니다. 억울하기 때문에 도박장에 가서 돈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피해자인 내가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사태는 악화될 뿐입니다. 자만심. 일정 기간 단도박 상태를 유지한 후 도박장을 가도 내가 지금까지 참아온 내공이 있으니 안 할 수 있으리라 자신하며 스스로를 시험해보겠다고 일부러 도박장을 찾기도 합니다. 자만심은 돈을 가지고 도박장에 가도 난 도박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견딜 수 있을 거야. 이제 난 도박과 관련해서 어떠한 약점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 몇 달 동안 단도박했으니까 조금만 한 판만 하는 것은 크게 해가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혼자서 모든 것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지식을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도박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중독 문제가 있고 도박 앞이 치아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재발의 시작입니다. 알코올 및 약물의 지나친 사용. 도박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른 종류의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박은 하지 않지만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을 오남용하면 중독의 대상이 바뀐 채 중독으로 인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집착 및 몰두. 일이나 다른 무언가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몰두하게 되면 그 대상이 도박이 아닐지라도 나의 마음 상태를 살피고 스스로를 돌볼 여유가 없어집니다. 단도박을 안 하고 있지만 여전히 책임감은 부족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언가에 쫓기는 느낌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면서 도박이 아닌 무언가를 건강하게 즐기고 적당한 수준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온전한 회복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축하할 일이나 기쁜 일이 생김. 분노, 우울, 불안, 지루함 뿐만 아니라 축하할 일이나 기쁜 일 또한 일상의 균형을 깨트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기분이 과도하게 들뜨고 흥분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되면 평온함을 잃고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간대해질 수 있는데 이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마음 상태나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랑 어울리기가 싫어집니다. 현재보다는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게 됩니다. 수면, 식사가 불규칙해지고 직장일이 감당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등 일상생활이 흐트러집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청하거나 얘기하는 것이 꺼려집니다. 만약 단도박을 유지하는 도중에 위와 같은 상태를 감지하게 된다면 도박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떠올려 봅니다. 실수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회복 과정에 있는 현재의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